여러분은 게임 좋아하시나요? 혹시 게임 속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게임 속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사람에 따라 꽤나 매력적이기도 한 스토리라인이라고 생각해요. 즐거운 수학여행을 떠나는 버스 안, 신인을 꿈꾸는 소녀 미츠코는 오늘도 평소처럼 시를 쓰는 것에 여념이 없습니다. 친구의 장난으로 떨어진 볼펜을 주우려는 순간,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자신을 제외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순간에 몰살당합니다. 자신의 주위에 죽음이 떠다니는 걸 깨달은 미츠코, 그녀는 살기 위해서 달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순식간에 죽음을 당할 걸 알기에, 하지만 죽음은 집요하게도 그녀를 따라오며 그녀가 만난 사람들까지 참혹하게 죽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교복을 갈아입고 정처 없이 길을 걷던 불쌍한 미츠코. 그녀는 우연히 자신과 같은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무리에 속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처음 보는 그녀들이 마치 이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인사를 합니다. 자신을 아키라고 소개한 친구는 언뜻 보면 이상할 수 있는 미츠코를 이해하듯 다정하게 대해주며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영화는 마치 소녀들의 우정을 보여주려는 듯 1교시를 땡땡이 쳐버리는 그녀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게 뭔 영화야 싶으시죠?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1교시를 땡땡이 친 것 때문에 갑자기 선생님이 학생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미사일까지 쏘는 걸 보면 분명 여러분은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학교를 벗어나 시내로 뛰어간 미츠코.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네요. 이번엔 경찰이 그녀를 보더니 다른 이름을 부릅니다. 그녀는 그 경찰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아예 모습까지 바뀌어버린 미츠코, 아니 게이코. 갑자기 경찰차에 타고 간 곳은 바로 자신의 결혼식장. 죽은 줄 알았던 아키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보고 있다며 말을 아끼네요. 일단 그녀의 말대로 결혼식을 하려는 게이코. 손에는 부키 대신 깨진 유리병, 거기에 수영복을 입은 하객들까지. 신랑을 죽이고 결혼식장을 빠져나온 그녀는 본능적으로 누군가 쫓아온다는 걸 느끼고 아키에게 뒤를 맡긴 채 그녀는 또다시 달립니다. 게다가 이번엔 마라토너 이즈미로 모습이 바뀌게 되고, 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감독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이 영화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은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영화가 다 있냐 하실 듯해요. 그렇게 느끼시는 건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개인적으로 손오시훈 감독의 영화들을 좋아하지만 저도 처음 봤을 땐 내가 결제를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영화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게임이에요. 현실이 아니라 게임 속 주인공이 겪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보시면서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영화 속 등장인물들, 정확히는 게임 속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여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현대판 아마존에스가 아닌 이상 뭔가 이상한 일이죠. 심지어 영화 속에서는 대놓고 그녀에게 게임 캐릭터라고 말하며 잠자리를 함께하자라는 뉘앙스를 내뱉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를 갖고 놀지 말라며 절규하는 미츠코의 모습은 어찌 보면 일본 사회에서 틀에 갇혀 억압받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한 감독의 의지는 아니었을까 싶네요. 영화에선 유독 작은 깃털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이는 바람에 따라 얼마든지 날릴 수 있고 또 그 하나만으로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여성들의 모습에 대한 은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초반부 미츠코가 버스에서 학교로 도망가기까지 이어지던 피칠갑 쇼는 사실 일본에서 파생된 류나 계열 게임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SM의 근본을 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도 하고 싶진 않네요. 친구 중에 한 명인 슈르의 이름은 프랑스어 슈르레알리즘, 즉 초현실주의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그녀는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며 만약 정말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이 하지 않던 행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행동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정상이라 규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사회가 정해놓은 틀을 깨라는 함축적인 의미예요. 이 뜻은 초현실을 넘어서라는 대사에서 확정됩니다. 미츠코가 게이코가 된 후 결혼식장을 볼까요? 그녀의 신랑이라는 존재가 들어가 있던 건 아무리 봐도 관입니다. 현재 일본 사회에서 결혼은 여자에겐 관짝이며 부키 대신 깨진 병을 들어야 할 정도로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이 병은 감독의 다른 영화인 안티포르노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나오게 됩니다. 미츠코이자 게이코이면서 이즈미이기도 한 주인공은 영화에서 계속 달립니다. 이즈미 파트는 비록 분량은 짧지만 인생이라는 레이스에서 계속해서 끝없이 달리며 목표를 향해 뛰어가라는 감독의 무한의 메시지이죠. 이 세계가 게임이라는 진실에 도달하기 전 아키는 미츠코에게 주인공의 이름을 되새기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죽이고 넘어가라고 하죠. 이는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이 사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츠코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공포주의라고도 느껴질 수 있는 이 엔딩은 어쩌면 지금의 일본 사회는 돌아가긴 너무 늦었기에 죽음으로써 자유를 맞이하게 되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극단적인 충격요법을 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어디까지나 지극히 개인적인 리뷰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영화의 이해에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